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대규모 우주발사장 건설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화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니 현재 상황을 잘 조정하면 우주발사장에 적합한 섬을 우리 영토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 11일 인도네시아의 조코위도 대통령은 미국 최고의 부호 일론 머스크에게 우주발사대 건설과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 중 우주발사장이 건설될 장소는 인도네시아령 서파푸아의 비약섬으로 선정됐는데요. 비약섬은 적도에서 가깝고 동쪽 해안이 태평양을 향해 있어 오래전부터 최적의 로켓 발사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립항공우주연구원 라판에 관심이 상당한데요. 이들은 지난 1980년에 비약섬 우주발사장을 위해 무려 100헥타르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우주발사장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과거 한국의 우주발사장 건설을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라판의 관계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제를 했듯이 한국에게도 비슷한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KF-21 보람에 인니가 계속 참여할 것이 확정되면서 한국 역시 이 거대한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데요. 한국이 참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가할지부터 시작해 인니로부터 섬을 임대해 별도로 사업을 할지 등 변수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초로 해외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니가 우주발사장 건설을 위해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의 운영권을 일부 가져갈 협력 파트너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인니가 소유권을 되찾아갈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세계적인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비약섬의 훌륭한 입지 조건을 알고 있음에도 인니와의 협력에 미온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아주 오랫동안 네덜란드 식민지를 지냈던 인니가 자국 영토를 타국에 조차하거나 임대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니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한국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인니의 관계라면 우주정거장 부지의 조차나 임대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KF-X 사업이 한국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한국과 인니가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한다면 인니가 한국의 영토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것도 꿈이 아니란 것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는 상황에서 중국, 인도와 함께 3세계 진영을 구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는 세계 사회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동남아의 패자가 되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산업 경쟁력과 국방 기술력은 상당히 낙후된 상황인데요. 이런 인니와 협력해 시너지를 내기 가장 쉬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을 전수해주면 인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나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한국과 인니는 영토가 가깝지 않아 서로 위협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협력 관계를 긴밀한 동맹 관계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인니로부터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데요. 한국이 인니로부터 섬을 받아낸 뒤 제대로 된 시설을 확보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적어도 수십 년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우리 영토에 편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실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부티에 별도의 군항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나 남미 기아나에 우주센터가 있는 프랑스 등 전통이 있는 열강의 영토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우주개발이나 항로보호에 있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데요. 지난 2020년 5월 18일 영국 더 타임스는 포브스가 공개한 중국의 지부티 기지에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대형 부도가 건설 중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기지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가동됐고 헬기 계류장과 군용부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여기는 항모전단까지 주둔할 수 있을 정도로 기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에즈 운하 입구인 아덴만을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의 핵심 군사기지로 급부상 중입니다. 중국은 이 기지를 매 2천만 달러에 10년 동안 조차하고 10년을 더 조차할 수 있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우주발사체 지역인 섬은 서파푸아 북단의 비약섬인데요. 비약섬은 런던과 비슷한 크기로 174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인데요. 이곳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토착민족이 거주 중인 이 섬이 로켓 발사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원입니다. 먼저 위치의 경우 적도 인근이라는 점이 비약섬에 우주기지가 지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비약은 적도보다 약 1도 정도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 덕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위치한 북반구에서 우주선을 쏠 때보다 궤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연료량이 굉장히 적어지는데요. 이는 우주로켓의 발사 성공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비용은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약섬에는 상당량의 구리와 니켈이 매장되어 있으며 두 금속 모두 우주 개발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때문에 비약섬에 로켓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면 로켓 단가를 추가로 낮추면서 우주 발사장의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니 정부는 우주 발사장 사업을 통해 비약의 관광 및 위성 사업을 크게 육성해 현지를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나라들과 우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에 대규모 우주 발사장과 공항이 연계된 복합 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입니다. 그런데 인니와 함께할 동업자가 없습니다. 인니 대통령이 직접 참가를 요청했던 스페이스X조차 아직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KFX 사업에서처럼 국제계약을 쉽게 파토내는 인도네시아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재 인니의 야심찬 우주계획은 그들에게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야심차게 준비한 우주항공 산업이 자초위기에 몰렸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본 대한민국 국내에서 인니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해당 우주발사장에 대한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 비약섬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섬을 찾아 인니 정부로부터 영구 임대하거나 아예 인니 섬을 구매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토록 우리 국민들이 뜨거운 열의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은 최근까지 이렇다 할 해외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이해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이 영토 확장을 한다는 것에 대한 열의는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인니와 잘 협상해 비약섬이나 그와 유사한 인니의 섬 중 하나를 조차받아 우주기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니와 협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식민지를 당한 인니가 조차를 허락할지도 의문이지만 허락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기껏 시설을 완성하자마자 완성된 기지를 빼앗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에 대응할 대안이 한국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게도 포함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 KF-21의 비행이 머지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세계 각지의 부품 공장이 정지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호기가 곧 출고되는데요. 4호기는 기종전환 훈련을 위한 복자기로 출고되며 동시에 레이더와 미사일 등 KF-21 보람에 탑재될 각종 장비의 테스트도 신속하게 진행 중인데요. 지난 11월 1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남아공에서 A사 레이더의 시험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역에 낀 보잉 7375S 항공기 앞부분인 기수에 레이더를 설치해 레이더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정석적인 개발 방식인데요. 세계 각국의 항공기 제작사들은 군용기에 쓰일 레이더를 테스트할 때 테스트용으로 개조한 시험기에 레이더를 탑재해 운영합니다. 장시간 비행을 염두에 뒀기에 연료 탑재량이 크고 효율이 좋은 민항기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전투기를 테스트기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장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테스트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세계적인 군용 항공기 제작사의 경우 별도의 레이더 시험 항공기를 운영할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KF-21 보라매에 실릴 미사일 개발 역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공대함 무장 역시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공대지 무장의 경우 블록2에 탑재될 예정이고 공대함 미사일은 공개조차 되지 않았던 점을 따져보면 2016년까지 블록1이 아니라 블록2 사양
사양에 보라매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매우 빠른 개발 속도입니다. 이에 따라 KF-X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던 인니 역시 한국에게는 다른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연달아 지연되는 와중에 오직 한국만이 일정을 앞당기며 초고속 전투기를 개발하자 사업에 잔류할 것과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언하고 KF-X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수년간 미납한 분담금을 포함한 1조 5천억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양성되는 2026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많은 이들이 인니의 태도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국만 생각하는 아전인수식 태도를 일관하는 인니의 태도를 보건대 사업이 조금만 지체되더라도 온갖 이유를 대며 약속을 어길 것이란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니가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인니가 제공하기란 5천억 상당의 현물을 부동산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지부티로부터 10년간 군항을 주차하는데 연간 200억을 살짝 웃도는 비용을 지출한 것을 고려할 때 5천억이면 인니의 무인도를 수십 년 정도는 조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니는 노후화된 전투기와 자국의 최신 전투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모두 자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투기 의존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5년 후면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한국이 칼자루를 쥐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KF-21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공대지 공대공 무장 탑재까지 마무리되면 오히려 인니가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새로운 영토 확장은 다른 나라들과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